자, 자바스크립트 교재 지난 시간에 이제 7-1-4 요 예제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쿼리 실렉터라고 하는 메소드와 쿼리 실렉터 올이라고 하는 이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다큐먼트 객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그래서 이 다큐먼트 객체 쿼리 실렉터와 쿼리 실렉터 올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요소를 선택을 하고 엘리먼트죠.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바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HTML도 조작을 하고 스타일 시트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헤더 점 텍스트 컨텐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HTML 조작하는 거죠. 헤더에 지금 이제 참조 변수에 해당되어 있는 이제 H1 요소 객체 객체의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없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대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스타일 같은 경우, CS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H1 객체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도 조작 가능하다는 거죠. 디자인 같은 거 이제 바꾼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하위에 속성 사용해서 스타일 속성들 지정을 해주면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포이치 배열에 이제 보통 이제 사용되는 맵이라든지 필터라든지 뭐 포이치 이런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이 메소드 안에 또 다른 요런 이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걸 이제 콜백 함수라고 그러죠. 매개 변수 값으로 함수를 던지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런 이론적인 것들은 뭐 이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습할 때도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교재 300 자바스크립트 교재 314페이지에 글자 조작하기.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예제가 7-1-5 7-1-5 그 예제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은 그 문서 객체 그 테이블에 보시면 속성 이름이라고 해서요. 문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을 접근하는 거죠. 요거 이제 설명해 보시면은 입력된 문자를 그대로 넣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서 객체.inner HTML 그러니까 inner HTML 속성을 또 설명하는 거죠. 얘는 입력된 문자를 HTML 형식으로 넣습니다 되는데 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텍스트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문자열을 태그 내용으로 삽입할 때 보통 사용하는데 이 문자열 안에 태그가 있더라도 일반 문자열 이스케이프 코드로 그냥 처리해서 일반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로 그렇게 이제 일반 문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태그를 넣더라도 태그는 실행 안 돼요.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텍스트 컨텐트고요. inner HTML 같은 경우에는 요 속성에 자, 똑같이 일반 문자를 넣으면 그냥 일반 문자 들어가고요. 대신 이제 태그를 넣게 되면 태그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그런 이제 태그 형태로 이 엘리먼트의 내용으로 이제 삽입을 해준다. 그 차이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텍스트 컨텐트 설명이 나와 있죠. 텍스트 컨텐트 속성은 입력된 문자를 그대로 넣어주고 inner HTML 속성은 입력된 문자를 HTML 형식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해봐야 되겠죠. 설명만 들으면요 뭐 넣어준다고 하는데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요 예제 7-1-5고요. Alt L로 해서 실행 결과를 일단 옆에 띄워놓고 얘는 콘솔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브라우저 내용창에 결과 나오기 때문에 브라우저 내용창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두 개의 속성 이제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컨텐트를 쓰느냐,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쓰느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뭘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느냐, 어떤 자 기준에서
예, 요 속속 둘 중에 하나를 쓰느냐,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자, 보시면, 자, 바깥쪽에 요 스크립트 태그 시작하고 스크립트 끝나고, 지금 이제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 스크립트 태그를, 예, 바디 태그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헤드 태그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보통 이제 선언하는 거 있죠.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선언을 뭐 우리 정의해 놓거나 선언을 해놔야 아래쪽 코드에서 그걸 호출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만든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뭐 다운로드 하거나 안 그러면 CDN 방식으로 그 서버 주소 라이브러리 서버 주소를 이제 스크립트 시작 태그에다가 src 숙성 값으로 주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보시면은 이게 코드 실행할 때 위쪽에 있는 코드부터 해서 차례대로 아래쪽으로 가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상단에는 뭔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러리를 쓴다 하면 라이브러리가 먼저 와야 되고요. 뭐 함수를 사용한다 하면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 상단에 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디 영역, 요 바디 요 영역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했을 때 그냥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에 놓고 실행을 해버리면 이게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요 패턴을 쓰는 거죠. 다큐먼트 점 add event listener 다큐먼트 객체에 add event listener라고 해서 요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예, 카멜 표기법 쓰는 거죠. add와 event와 listener 예, 요 세 개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add event listener.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하는 역할이 요 다큐먼트 객체에 예, 센서를 다는 역할을 한다. 예. 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한다는 게 이제 센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센서? 센서의 종류는 첫 번째 매개 변수. 자, 문서가 다 로딩이 되었나 안 되었나? 예. 예, 요거를 체크를 해서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적재가 되면 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실행할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러는데 그때 실행할 함수를 여기 뒤에 이제 콜백 함수죠.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입니다. 이게 전체 답니다. 여기까지 요 안에 있는 게 다 콜백 함수죠. 여기까지 있는 게 그죠? 얘네들이 콜백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가 이 브라우저에 다 로딩이 되면 그때서야 요 콜백 함수의 블럭 부분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자 일단은 요 부분은 복습한 거예요. 이 코드를 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느냐. 근데 만약에 나는 자바스크립트 요 이제 태그를요 요 바디에 제일 밑에다가 넣고요. 예, 그렇게 이제 실행하겠다 하면 사실은 요 부분 document.add event listener 해가서 이렇게 감싸주는 부분 있죠. 콜백 함수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디 이 끝 태그 있죠. 끝 태그 바로 위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놓고요. 여기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헤드 위치에 있느냐, 바디 위치에 있느냐, 로딩이 이렇게 다 된 이후에 실행이 돼야 되느냐, 로딩이 다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실행하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작성하는 방법도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쪽에 이제 요 코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죠. 다큐먼트 객체, 다큐먼트 점 소문자로 다큐먼트입니다. 점 쿼리 실렉터. 예, 쿼리 실렉터와 쿼리 실렉터 올이 있는데 쿼리 실렉터는 객체 하나만 가져오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가져옵니까? 뒤에 선택자. 예, 우리 CSS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CSS 에서 사용했던 그 선택자 있죠. 선택자를 사용해 가지고 객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쿼리 셀렉터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쭉 한 몇 년 지난 교재 이렇게 보시면요, 이 쿼리 셀렉터보다는 get element by id, 뭐 get element by tag name, 뭐 이런 get elements by tag name, 뭐 이런 식으로 get element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그 코드들은 조금 이전에 사용했던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그런 이제 소스들을 보시면 그렇게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 쿼리 셀렉트라고 여기 이제 메소드를 최근에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의 선택자를 여기 그대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CSS 시간에 선택자 종류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마시면 프로그램 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거 이거 샵 A가 뭡니까? ID 선택자죠. 예. ID 선택자라고 하는 거죠. ID 선택자. ID 이름이 A라는 거죠. 샵 뒤에 있는 ID 선택자의 이름 적을 때는 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는 점 마침표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ID 선택자 A라고 됐으니까 A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셀렉트해서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할당해 줍니다. 변수에다가 요거는 이제 샵 B라고 됐으니까 ID 선택자죠. B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서 B에다가 할당해 줘라. 그 얘기죠. 대입해라.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div 태그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div 태그에 보시면 id는 A, id 속성값이 A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id는 B라고 해서 id 속성값이 B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 객체를 여기 이제 객체 가져오는 겁니다. 객체 가져오는 거죠. 여기 div 요소 엘리먼트를 객체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상에 A가 돔이라고 했어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했죠. 그 돔이라고 해서 객체들이 계층 구조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메모리상에 그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div 객체를 가져오는데, 가져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그러니까 여기 참조 변수고, 이 객체가 메모리상에 있으면 그 메모리에 몇 번지 있는지 찾아가지고요. 그 번지, 접근할 수 있는 번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참조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A라는 얘 참조 변수를 객체 이름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요 이제 div id 값이 A인 div 요소 객체를 접근할 때 요 A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text content 하라고 하면 뭡니까? 요 놈이죠. id가 A, 요 div 요 객체를 접근해서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자, 여기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요 값들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요 텍스트 컨텐트는 일반 문자열과 이 태그를 같이 이렇게 넣더라도 얘는 일단은 일반 문자열은 일반 문자로 출력하는, 얘는 그냥 일반 문자로 출력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그를 일반 문자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꺽쇠갈로 같은 거 있죠. 얘는 브라우저가参加했을 때는 야 이거 태그네, 명령이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붙여가지고요, escape 코드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일반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실행되지 않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텍스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그냥 태그도 화면상에 출력되는 일반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그라도 HTML 태그라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화면에 그 태그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특정 요 태그 아래에다가 새로운 태그를 넣어서 실행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 div 태그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넣는다든지 테이블 태그를 넣는다든지 버튼 태그를 넣어가지고 뭔가 화면에 그게 이제 동작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inner HTML 속성에다가 요 태그, 우리가 HTML 문서 만들 때 태그 쓰잖아요, 그죠? 그 태그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실제 브라우저상에서 실행이 돼서 화면에 렌더링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거는 h1 태그가 실행이 된 거예요. h1 태그 자체는 안 나오죠. 실행이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을 h1 제목이죠. 제목 크기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몇 개를 지금 지난 시간에 몇 개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구나. 이제 어떤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 속성에 따라서 작동되는 게 다르다, 그죠? 텍스트 컨텐트와 inner HTML. 특정 객체라는 거는 HTML 태그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보잖아요, 그죠? 요소,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특정 이제 객체를 이렇게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와서 쿼리 셀렉트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내용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텍스트로 넣을 수도 있고 신뢰되는 HTML 태그로 넣을 수도 있고. 자, 설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해하시면 뒤에 거, 그러니까 앞에 거 나오는 거를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뒤에 거 이해하시는 것도 쉽게 됩니다. 앞에 거 이해 안 하고 그냥 뒤에 넘어가시는 거는 조금, 그죠? 이해하기가 더 힘들고요. 앞에 거 이해를 하시면 뒤에 거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이 비슷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속성 조정하기. 자, 이제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작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 작성할 때 시작 태그에는 속성을 넣잖아요. 이 속성을 접근해 가지고요, 속성을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속성 값이 없는데 넣을 수도 있고, 속성 값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속성 값을 다른 걸로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의 속성을 조작하는 그런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5페이지의 표에 가운데 보시면 문서 객체점, 여기서 문서 객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쿼리 셀렉터 같은 걸 이용해서 객체 가져오는 거죠. 선택자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가져온 그 객체 set attribute라는 요 이제 메소드 사용해서 속성 이름 값, 형식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봤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 set attribute니까 attribute는 속성이죠. 속성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값을 집어넣을 속성 이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속성에다가 넣을 값을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특정 속성의 값을 지정할 때는 set attribute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값을 내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객체를 가져와서 그 객체 이름 set attribute에서 그 객체가 가지는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을 넣어주시면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HTML 처음에 작성한 그 속성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을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get attribute죠. get attribute는 이제 속성 값을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읽어오고자 하는 속성의 이름만, 특정 이제 요 객체 엘리먼트 태그죠. 태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이름만 지정을 해주시면 값을 읽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특정 속성을 추출할 때는 문서 객체.get attribute 한 다음에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값으로 속성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이미지의 속성을 조작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예다 해서 URL을 입력하면 적절한 크기의 고양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플레이스 키튼 .com 해서 너비 높이 이거 그 더미 이미지 출력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여기 지금 브라우저 떠가 있으니까요, 요거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몇 가지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요 place placekiitten.com 해서요, 요 사이트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place kitte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있는데 바로 그냥 뭐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안 돼 있다, 그죠? 근데 요 플레이스 키튼 해서 형식이 보시면 여기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슬래시 한 다음에 이제 너비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높이 값을 주면 덤 이미지를 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가로 200에 세로 100인 이미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200 슬래시 100 이런 식으로 너비 높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키 치면 반응 없다, 그죠? 반응 없다, 그죠? 우리 교재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너무 실망 뭐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플레이스 키튼 요거는 안 되죠, 안 먹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교재에서 사용했던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 놨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스 키트는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먹는 것도 있고 다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되는 거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더미 이미지
서비스 사이트라고 해서 공유 폴더에 넣어 드릴게요.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더미 이미지 출력할 때 요 더미 요거 우리 교재에서 다뤘던 이거 기억나시죠? 예, 요렇게 이제 더미 이미지. 그래서 여기 더미 이미지 닷컴에서 곱하기 이렇게 주고요. 배경화면하고 글자 색상하고 이렇게 주는 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를 이제 다른 색상이나 뭐 이런 크기를 줄 수도 있는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예, 요렇게 경로를 주고 예, 이미지 소스 src 속성 값으로 이걸 준다는 거죠. 이렇게 주고 엔터키 치면 요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바탕화면이 좀 검은색으로 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 뒤에 색상을 주지 않고 예, 600 곱하기 400만 넣어볼게요. 보이시죠? 예, 600 곱하기 400 하면 덤 이미지. 자, 300 곱하기 200으로 갈게요. 자, 300 곱하기 200. 예, 요거 덤 이미지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화면 설계해서 실제 이제 화면 설계할 때 그럴 때 이제 요런 덤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영어는 닫아버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 몇 가지 요 고양이 이미지 출력하는 거. 근데 얘는 우리 카메라 보면 렌즈 이렇게 바꾸면요 효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양이를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placesketch.com 해서 가로 세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것만 볼게요. 요 형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서 예,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예, 300 가로 300 세로 200 크기 이미지 보이죠? 그래서 좀 크게 가로 600 세로 300 이미지를 가져와라 되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고양이 그림이 들어있는 예, 더미 이미지로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있는 그 제가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 것도 볼게요. 그 다음도 고양이인데 예, 똑같은 사이트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플레이스키튼스 예, 우리 그 교재에는 플레이스키튼닷컴이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S자 더 들어간 사이트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https 플레이스키튼 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 효과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예, 다 제가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세로 크기가 더 긴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뭐 정사각형 300 300 그죠? 고양이 그림이 랜덤으로 바뀝니다. 알아서 다시 세로 고침하면 볼게요. 세로 고침하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미지를 넣을 때 똑같은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채워야 될 때 쇼핑몰처럼 뭔가를 막 채워줘야 될 때 이런 거 쓰시면 단 이제 고양이 이미지 그 다음에 강아지 이미지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덤 이미지로 요 사이트인데 얘는 이제 강아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placedogo.net 예, placedogo.net인데 여기 이제 효과 당연히 요거는 효과 몇 가지 있는데 뭐 한두 가지 정도 볼게요. 요것도 이제 가로 세로 예, 요 place.net 해서 가로 500픽셀 세로 280픽셀 그래서 슬래시로 이렇게 경로로 예, 이제 자, 덤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가로 500 세로 280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300에 140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여기 이제 보면 물론 한번 해볼게요. 픽셀레이트 픽셀 우리 저 게임 같은 것처럼 그 점 하나를 네모 그 픽셀 예전에 8비트 게임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거든요. 점 이렇게 도트 나오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효과 줘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 톤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G 여기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레이 스케일, 그죠? 그레이 스케일 여기서 예, 이렇게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러는 뽀얗게 이제 뽀얗게 흐리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러 효과 준 거, 뽀얗죠? 그림이 스며가지 않고, 예, 사이즈는 그냥 가로 세로 주시면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런 여기 밑에 보면 나머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명이 있으니까 예. 그 카메라 찍을 때 뭐 효과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한 4가지 정도 제가 그 우리 교재 있는 거까지 해서 나머지 하나는 교재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가지는 교재에서 없는 거 제가 이제 가져와서 다 테스트 해보고 지금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제가 공유 폴더에 넣어 놓을 테니까 따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속성 조정하기. 자, 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제가 7-1-6 여기 나와있죠. 7-1-6 요 7-1-6 보시면 프레이스 키튼 닷컴인데 이게 이미지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해봤잖아요. 근데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거 실행했을 때 안되면 요거 제가 4가지 알려드렸잖아요. 플레이스 키튼은 없는데 키튼스는 있었죠. 이게 일단 실행해 볼게요. Alt L-O. 예, 그래서 더미 이미지가 보세요. 다 깨졌잖아요. 지금 안되죠. 안됩니다. 자, 교재에서 요 코드 그대로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플레이스 키튼스 S자 들어가는 사이트 제가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S자 이렇게 넣고 실습하실 때 그리고 Alt L-O.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가 길쭉한 것도 있고요. 아주 크다란 것도, 제가 스케일을 100 너무 키웠네요. 100으로 해서 볼게요. 예, 100으로 했을 때 길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요거 가로 폭이 날 겁니다. 가로 폭이 100, 200, 300, 400짜리 늘어가는데 폭이 안 나오니까 아래쪽에 줄 바꿔서 이렇게 출력한 겁니다. 고양이 요거 좀 귀엽다, 그죠? 장난감 같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 띄우는 걸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 소스 그대로 실행해봐야 실행 안 되죠. 사이트가 목통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이제 플레이스 키튼스 S자 하나 더 넣으시면 요거는 동작하는 사이트니까 S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차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에도 소스 여기 설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 보면 바디 쪽에 일단 이제 바디 쪽에 이제 보시면 이미지 태그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요 이미지 태그는 그냥 시작 태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시작 태그로 그냥 사용되는 거고, 속성을 보면 클래스 속성이 있는데 다 렉트입니다, 렉트. 예, 클래스 값은 중복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id 값은 중복해서 쓰지 말라 그랬죠. 딱 하나의 요소에 하나만 중복되지 않는 값, id 값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목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값은 중복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쓰려고 이제 클래스 이제 선택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렉트라는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지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자, 요 다큐먼트 애들 이벤트 리스트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풀이 안 할게요.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전체 HTML 문서가 다 로딩이 된 후에 요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되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몇 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요 안에 있는 거, 블럭 안에 있는 거, 콜백 함수 블럭 안에 있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렉츠라고 나오고요. 렉츠는 해서 대입을 하는데 document.query select all. 자, query select all이니까 all 들어가면 복수개, 여러 개의 요소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객체들을 가져오느냐? 여기 이제 문자 열로 작은 따표 안에 자, .lect라고 됐으니까 이게 뭡니까? 선택자죠. .lect는 클래스 선택자죠. lect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는 요소를 찾아와라 이 말이죠. 근데 all이라고 됐으니까 다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리턴되는 값은 배열입니다. 객체들의 배열이죠. 요 lect라는 클래스 값을 가진 엘리먼트 객체들의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클래스 렉트 있죠. 요 네 개의 이미지 엘리먼트가 객체로 이렇게 이제 셀렉트 돼가지고 선택돼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렉츠라고 하는 여기 이제 배열에
배열의 이미지 객체들이 0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4개가 탁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 쓸 때 특정 이제 배열의 요소마다 똑같은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이제도 요 포이치 사용했죠. 포이치. 그래서 요 패턴은 적응 안 되시더라도 계속 봐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요거는 패턴으로 그냥 보시면 그냥 공식처럼 계속 이렇게 써요. 예. 만약에 이거 내가 머릿속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 게 제가 설명은 다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뭔 말인지 그래도 모르겠다, 너무 머리 복잡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패턴으로 배우세요. 배열에서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배열에서 그 요소 있죠, 요소. 객체를 가져와서 요거 이제 첫 번째는 값을 넣고 두 번째는 이제 인덱스를 넣어준다. 그러면 여기 객체가 들어있으니까 객체가 여기 렉트라는 참조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매개 변수잖아요, 그죠? 참조 변수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인덱스는 요 객체가 위치한 그 인덱스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넣어줘요, 얘가 포이치가. 넣어서 뭡니까? 여기 안에 자 포이치 안에 있는 얘가 콜백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얘가 알아서 포이치가 알아서 넣어줘요. 차례대로. 배열의 요소 첫 번째 거 넣고 처리하고, 두 번째 거 넣고 처리하고, 세 번째 거 넣고 언제까지?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 마지막 요소까지 끄집어내서 넣고 처리할 동안 계속 처리해주죠. 그래서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똑같은 어떤 코드에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포이치 사용해서, 여기 이제 요걸 콜백 함수인데 요 안에 요런 표기법을 뭐라고 합니까? 에로 펑션이라고 그러죠. 화살표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객체가 오는 거고 뒤에는 이제 객체 인덱스가 오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인덱스 처음에는 0이잖아요. 배열이니까 그죠? 0번 인덱스의 거고 0 더하기 1 하면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100입니다. 위스 값이 100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이미지 객체 위스 값은 100이 돼서 밑에 보시면 소스 한 다음에 플래스키튼스닷컴에 이미지 덤 이미지 요청할 때 요게 이제 백틱 안에 이렇게 자 여기 고정 문자열이고 백틱 안에 여기 이제 달러 중괄로 요 부분에 이제 수식이나 변수나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with라고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100이 들어가는 거죠. 치환이 되는 거죠. 그죠? 템플릿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소스 src라는 요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고, 얘를 또 어떻게 합니까? 렉트가 뭐예요? 이미지 객체죠. 요 이미지 객체가 요 배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객체에 렉트가 이미지 객체입니다. 이미지 객체 하나 이제 첫 번째 가져와서 이미지 객체에 set attribute니까 요 속성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속성 값을 어떤 속성? src라는 속성에다가 무엇을 요 src 변수에 있는 요거 경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미지 태그에 지금 소스 속성이 없지만 요게 소스 속성을 추가하고 소스의 값으로 이렇게 경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 태그는 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서 더미 이미지를 끌고 와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죠. 당연히 이미지 출력할 때요, 로컬에 있는 이미지 출력할 때는 폴더 경로하고 이미지명 주시면 되고,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 값을 때는 이렇게 서버 주소하고 그 서버에 이미지 있는 경로를 이렇게 주시면 다른 서버의 네트워크상에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100, 200, 300, 400 이렇게 이제 포이치가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인덱스 값이 0, 1, 2 바뀌잖아요, 그죠? 0부터 3까지 바뀌겠네요, 그죠? 0, 1, 2, 3 이렇게 되는데 0 넣으면 100, 1 넣으면 200, 3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수식에서 위스 값이 결정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